안녕하세요. 대충 인사하고 했어. 대사에 와서 네, 이번에 생활 속의 다양한 법률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우리 추석 인사도 못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전 좀 잘 못 지내셨는데요. 잘 못 지내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시댁을 네. 안 갔거든요. 그렇군요. 시어머니 생신이 바로 그 전 주말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좀 일찍 하자. 그래서 주말에 시댁에 다녀와서 이제 명절 때는 계속 친정 식구들하고 있느라고 그러셨구나. 잘 지냈습니다. 아니, 이거 잘 지내는 기준이 시댁에 안 갔습니다. 강수 씨는 뭐 잘 지냈을까요? 저는 진짜 굉장히 잘 지냈는데요. 저희 집이 명절 때마다 굉장히 풍파가 많은 집이었거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집이었는데 이번에는 추석 때 그냥 다 같이 가족끼리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좋았네. 아니, 이렇게 가족끼리 화목하게 보내면 좋은데 명절 끝나면 꼭 사건, 사고에 가족 간의 분쟁, 가족 간의 다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실제로 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안타깝게도 진짜 즐겁게 온 가족들이 모여야 될 명절에 항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좀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명절 직후에는 이혼 소송이 특히 급증을 합니다. 작년에 추석 명절 직후에 2018년 10월에 3,374건이나 그러니까 즉 3,374건의 그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한 건데요. 항상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 소송이 그 전보다 한 30% 가까이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명절 연휴 끝났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건데 명절 때 일어난 일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오늘 법정으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잘 보내셨죠? 네. 밝으시다.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또 이번에도 그 가족 간의 주먹 다짐까지 가고 가족 간의 뭐 언성 높아지고 부부싸움 때문에 뭐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런 게 있었죠. 예, 맞습니다. 부산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일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남편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태 좀 좋아지는 대로 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절 때 부부간에 이제 언쟁은 좀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또 거기서 흉기까지 나온다는 게 이게 사연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왜 그랬을까? 근데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그때 뭐 화가 난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게 임계점에 도달해서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이제 남편분들이에요. 네. 근데 남편분들이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즘 시가가 좋아졌다고 해도 좀 어렵고 불편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이 나몰라라, 내일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며느리들, 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또 남편 입장에서도 중간에 낑겨가지고 되게 힘들다고요. 안 그래도 요번에 저희 집에서 그 제가 쓰던 그 중고폰을 그 조카한테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참전하셔가지고 야, 그거는 동생 주지 말고 형을 줘야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관여하냐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가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내 핸드폰 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내일 아니야, 나 이제부터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게 부부 갈등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 갈등이 고부 갈등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재가 제대로 되면 되는데 어느 쪽 편 제대로 잘못 들면요. 네. 더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만의 문제가
문제가 양가의 문제까지 퍼지고 양가의 문제가 둘의 문제로 막 오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 사내 만에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명절에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들을 토대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 갑니다. 라디오 같네요, 오늘. 3명의 자녀를 둔 주부. 명절을 앞두고 간만에 부모님을 뵌다는 생각에 저도 참 설레었는데 그것도 잠시 남편과 시가와 처가가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가가 아무리 편해졌다, 예전 같지 않다 해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한다 하면 일단 일어나 봐야지 맘 놓고 실수나 있나 긴장의 끈을 놓치기 어려운 곳이죠. 솔직히 스트레스고 남편도 처가 방문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추석 전날 저녁쯤에 시가에 갔다가 아침 차례 지내고 처가에 가서 점심만 먹고 일어나자고 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는데 느지막하게 가서 밥만 먹을 생각이냐, 며느리 도리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음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추석 점심에 시집간 여동생이 오는데 얼굴은 보고 와야지 이게 무슨 아침만 먹고 일어나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네. 그리고 나름 남편을 배려한다고 처가에서는 점심만 먹고 일어나자고 한 것도 그러면 굳이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날 잡아서 다시 가자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아예 안 가는 거랑 잠깐이라도 가는 거랑 다른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명절인데 나도 우리 부모님 보고 싶다며 점점 언성이 높아졌는데 급기야 남편이 부엌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넘어뜨려 부수더니 같이 죽자며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놀라서 재빨리 끄면서 불을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이네요. 야, 이게 아니 이게 너무 발끈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사견입니다만은 이거 너무 다혈질이신데. 이거는 불을 그냥, 질러버리겠다. 변호사님들께 가지 않고 그냥 이혼하시죠. 이혼한 걸로. 야, 이게 수습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따님이 외동딸이다. 그러면 명절에 우리 처가 부모님은 아무도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 밥 먹고 가는 것도 안 돼. 거기다가 싸우다가 이제 언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불까지 낸다고.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야, 이건 뭐.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네. 그러니까요. 두 분은 지금 공통되는 의견은 야 이거 너무 같다. 네. 이거 판단해야 된다 이건데 그쵸. 이거 한번 알아보죠. 예. 이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단 이혼을 떠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범죄 행위예요. 갈등이 범죄로 번지는 경우인데 아까 가스레인지를 넘어뜨리고 거기다 불까지 붙이고 이거는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현주검 점을 방화 미수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신고가 되고 임시조치까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범죄 행위라는 것, 그리고 이 사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실제로 작년 명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결국에 3개월 정도 지나서 아내하고 화해를 했어요. 이 남성이.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용서해주지 않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범죄로까지 발생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되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이 일이 발생한 이유가 사실 시가와 처가 머무는 시간 때문에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일 때문에 부부 갈등이 깊어졌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까지 하고 이혼까지 가는 이유가요.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이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댁에 먼저 가느냐, 또 며칠 머무르느냐, 용돈을 얼마 드리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 매년 이제 시가에 가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번 추석에는 직장 때문에 부득이 못 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직장에 찾아와서 확인
살인하고 행패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내가 서러워가지고 이혼 사유가 이제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서글퍼하는 것은 이 본인이 이제 차별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가에는 열심히 가는데 처가에는 가지도 않고 이렇게 또 선물이라든 용돈 같은 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제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요. 양가에 드리는 선물 때문에도 말다툼이 참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경제 활동을 잠깐 멈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또 받아 쓰잖아요. 근데 시가에는 삐까뻔쩍한 선물을 주고 처가에 선물 드리려고 했더니 눈치를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선물을 주냐고. 이런 경우도 참 마음이 서운하죠. 용돈이요. 용돈. 할말 네. 할 말 많네요. 할 말 많아요. 공개적으로 한번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홀로 예. 계시고요. 네. 시부모님 이제 두 분 다 계세요. 네. 그러면 용돈을 만약에 30만 원씩 드린다. 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다 똑같이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씩 드려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한 50만 원. 30만 원 드렸으면 이제 처가에는 한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이것 가지고 그렇게 좀 다툼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먹어야 그 됩니다. 용돈 때문에 그 아내분이 이제 전쟁터로 밀려나는데요. 네. 진짜 근데 남자분들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조금 더 주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부분도 정말 궁금해요. 시가와 처가에 있어서 차별을 두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차별 자체가 이혼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혼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아내분이 그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시아버지 병수발도 하고 시어머니가 치매 있어가지고 십수년간 모셨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효자 며느리가 됐는데 자신의 이제 친정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편찮으셔가지고 잠깐 이제 모시려고 하니까 남편이 불편하다. 아버님 좀 빨리 좀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항상 이렇게 부부가 평등해야 되는데 차별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네. 뒷말이 없을 텐데 그게 또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고 또 당신 집은 말이야. 당신 대근 누구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서로 또 언쟁이 사우나죠. 그쵸.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절 스트레스 중에서 이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가거든요. 요즘에 아무리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다고 해도 사실 어렵고 불편한 것이 시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시어른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 며느리도 이제 남의 집 자식이다,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그 집은 그런가 봐요. 아니, 많이 챙겨주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가에 갔는데 네. 아침에 이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사실은 친정이었으면 이제 친정 누워 어머니는 있었겠죠. 그냥 더 자. 너 평소에도 피곤하니까 더 자라. 이러면 진짜 자거든요. 네. 근데 시가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일어나서 이제 뭐라도 한번 해야죠. 그렇게 되는 게 시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남편까지 나 몰라라. 네가 알아서 잘해라. 우리 엄마 정도면 최고지.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입장이 더 불쾌하고 좀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로 정말 감정 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명절에는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부관계 악화될 수 있는 일이 바로 가사 노동 부분입니다. 네. 제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네. 몇 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전문가가 이제 수치를 낸 건데 여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가사 노동비가 명절 때 하루에 75만 원에 3일 따지면 225만 원어치의 노동이네요. 진짜? 근데 거기에 반해서 남자들은 7만 5천 원이라고. 왜 7만 5천밖에 안 해? 운전만 하고 이제 벌초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거든요. 사실 여자들에게는 이 명절 때 가사 노동. 이거는 정말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계속 전부치고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약간 그 하소연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주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뭐 들어와서 안 해도 된다. 그냥 내가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들어간다 그러면 하지 마라.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아들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럼 며느리가 또 보고 있다가 아 제가 갈게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또 교대하고 아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기왕이면 말리지 않아달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요, 뭐 시가에 먼저 가고 여자들이 일어나서 먼저 음식 장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익숙한데요.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절 가사 노동 때문에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2007년부터 결혼 생활 시작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시가의 뜻에 따라서 일주일에 3-4차례 정도는 이 시댁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1년에 10차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나 차례를 다 10차례 넘게 아내 혼자서 도맡아서 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근데 이럴 때 좀 남편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 고생 많다 이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남편도 너무 자기 식구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결국 이 아내가 폭발을 해서 이 추석날 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좀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전 여기까지만 듣고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구나 했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런 아내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아내분이 많이 참고 살아서 당연히 네. 이제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낼 것 같은데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사건도 2011년에 실제로 판결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사실관계에서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네. 아내분이 나중엔 도저히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욕설을 하고 남편에게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가 위주로 돌아갔던 그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때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한쪽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거나 대응을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보통은 부부간에 그런 갈등이 격화되면 두 분 다 불만이 어느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측에서도 반소라고 해서 그 소송에서 이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가 본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여자랑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혼 신청을 한 건데 청구를 한 건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은 허용한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위자료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 같은 경우에 좀 참으셔야 돼요. 이혼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막 찾아가서 욕설도 하고 막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가 또 이혼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혼의 발달 원인은 남편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화가 나서 이제 맞서서 이제 싸우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그 둘이 싸우는데 그 원인 제공을 시가 어른이나 처가 어른들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둘이 못 살아 이러면 끝났는데 요즘에는 원인 제공을 한 그 당사자를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직계 존속은 뭐 이렇게 고소가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요. 네. 본인의 직계 존속이나 즉 부모 그리고 부모,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할 수 없도록 고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성폭력 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라든지 고소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가정 내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또 당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또 여러 가지 특례법으로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부모를 고소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폭력이라고 하면 뭐 폭행, 상해, 그리고 감금, 협박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의외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이제 명절이 지나
만나고 나면 장이나 장모, 시모나 시부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는 뭐 접근 금지나 통신 금지 이런 임시조치 명령도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친족 간에 특히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고소 제한이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도 고소 고발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시가나 처가 어르신들이 정말 막말을 한다거나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해줬다면 이혼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혼을 하면서 이제 보통 위자료를 이제 청구하시는데 이제 상담원 오시면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아, 정말로 남편도 밉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더 밉다. 시누이가 더 미우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꼭 위자료 청구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제3자가 혼인 파트너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그걸 말리고 있습니다. 판사님들도 말려요. 왜냐하면은 이혼 사건만 해도 얼마나 이제 분쟁이 심화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부모님도 오시고 시누이도 오고 장인 장모 오면은 막 4명, 5명이 법정에 와서 그냥 엄청나게 감정 대립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하를 권하고 어차피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못한 거는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못한 남편의 책임이 있고요. 또 장인 장모와 이제 사회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내가 중재를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뭐 시가나 처가에서 너무 일하기 싫어서 가짜 깁스를 찬다든지 아니면 가짜로 막 온몸에 파스를 붙여서 이렇게 간다든지 뭐 오직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진짜 뭐랄까 싶기는 하지만 경험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파스 좋아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속임수잖아요. 사실 다치지 않았는데 기부스를 한다든지 저도 여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으면서도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얄미울 것 같거든요. 막 아프다고 하고 그러는 게. 근데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게 신뢰를 파탄내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툼이 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결국에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은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내가 너무 몸이 아프도록 고생을 하는데 남편이 중간에 이렇게 명절이 많이 힘드냐 그럼 우리 이제 조금씩 조율을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처가에 조금 일찍 가서 하루 자고 오자라든지 이렇게 조율을 중간에서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아내가 이렇게 꼼수를 부리기에 이를 때까지 그걸 방치해 두어서 더 혼인 파탄이 계속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남편에게도 또 기책사유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며느리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명절 때나 명절이 끝나면.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진짜 저도 그 명절 전날 저희 아파트 주변에 보니까 그 전날 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잘 다녀올게요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절날 전에 만나고 여행 갔다가 이제 오는 가족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시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글쎄 예전에는 그 머문 우리가 있는 가족한테는 뭘 더 주고 싶은데 들여온 가족한테는 나한테 뭘 안 해주나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아니면 장인 장모를 회사 사장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면 어떡해? 사장님이 뭐라고 막 하는데 그 면제나 대고 자야 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로 그죠? 즐거우셨길.